거짓을 말하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 세상을 속이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세상을 농락하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 고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원안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사유튜브 시사혁명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한신대학교 교수 김준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멋진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6월 13일 날 저희가 첫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그 첫 방송의 주인공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달 만에 4달 좀 지나 다시 온 거네요. 예, 그렇죠. 4달 동안 경기도당 유튜브 나날이 발전하고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경기도 유튜브 그 구독자 수가 몇 명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6,500명을 돌파했네요. 6,500명도 돌파하고 제 또 김준혁 TV에 같이 하거든요. 네. 제 것 또한 뭐 4, 5천에서 10,000명이 항상 넘어갑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예. 지금 우리 안진걸 TV에서도 같이 생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안진걸 TV로 보신 분들은 경기도당 유튜브가 지금 민주당 서울시당 유튜브에 약간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점은 사실 경기도당 의원님들이 지금 다 박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소영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그다음에 박상혁 의원님, 또 우리 강민구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전부 내가 이제 이번에 혼자서 방금 주면 보니까 임종성 우리 위원장, 임종성 위원장까지 예. 전부 다 경기도예요. 앞장서서 싸우고 모든 걸 밝히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다들 경기도당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다음에 댓글 달기로 우리 경기도당 유튜브와 김정 교수님 그리고 우리 당직자분들 응원 좀 보내주십시오. 저또 박수 보냈습니다. 정말 경기도당 화이팅! 경기도 유튜브 화이팅! 우리 저 안진걸 소장님 진짜 10만 가자! 너무너무 바쁘신데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6월 13일 날 이제 저희가 첫 방송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뜻깊은 분을 모시자. 그래서 우리 안 소장님을 이제 모셨는데 안 소장님께서 이제 민생경제와 관련된 여러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오마이뉴스에서 서울의 소리 인터넷판, 네. 그다음에 오마이 TV, 안진걸 TV 거쳐서 경기도당 유튜브. 예. 그때까지도 공론화가 안 될 때예요. 전혀 안 됐었죠. 전혀. 심지어 오마이 TV에서도 오마이 뉴스 단독이라고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자신이 없으니까 안진걸 단독. 요로일 날. 그런데 이게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요즘 원희룡 잡는 저승사자 이소영. 와. 다음 주에는 처음 이제 모시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소영 의원이 출연하기로 됐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그 뒤의 이야기를 향후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안진걸 소장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소장님이 먼저 이제 그 부산의 이주환 의원, 네. 이주환 의원이 안 소장님한테 무려 2억 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제 소송을 걸었었잖아요. 근데 11일 날 법원에 의해서 완패를 하게 예. 됐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듣고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이. 그 이분이 국민의힘 내 부동산 투기 세력, 네. 부동산 투기 의혹, 그다음에 뭐 박덕금 의원 같은 대규모 이해충돌 의혹 이런 거 네. 엄청 많았잖아요. 네. 뭐 사학비리 의혹, 뭐 그렇죠, 나경원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보시면 사학비리 세력, 부동산 투기 세력, 그리고 이해충돌 세력들이 연합한 정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념적으로는 친일 밤조경을 일삼는 사람들인데 그중 이주환 의원은 여러분 부산 분들은 다 알아요. 이분이 무슨 유명한 업자였는데
시원하다가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근데 송정해수욕장 아세요? 김종규 교수님 송정해수욕장. 부산에 송정해수욕장 있는데 유명한 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순환도로가 연결 안 된 보니까 거기 이주환 의원 일가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문제 제기해서 순환도로는 연결이 안 되고 그 찰나에 거기에 대한 도로 규제를 풀어달라고 부산이 시원하면서 문제 제기를 엄청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이해충돌 의혹이죠. 이해충돌이 있죠. 그게 JTBC라든지 지역의 민주당이나 지역 시민단체 다 지적을 한 거예요. 특종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권보람 PD님, 항의두 PD님 있는 참자유 청년연대 예. 그분들이랑 민생경영 고발도 하고 문제 제기도 했더니 역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고발했으니까 역고소까지야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다 이제 무혐의 됐어. JTBC도 무혐의, 저희도 무혐의. 근데 JTBC 민사소송 걸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무려 2억을 거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2억 원이나. 힘없는 청년하고 가난한 민생단체 신고자한테. 권보람 PD는 정말 참 똑똑하고 다 그러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예, 저기 이제 권범 PD는 새날 우리 예. 유명한 팟캐스트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새날의 PD님인데 청년이에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저보다 훨씬 돈이. 근데 2억 소송 걸어고 진짜 야 이거 지금 우리 끝장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민병과 차민활동 김남주 변호사님이 성심껏 변론해 주셔가지고 1심도 이기고 이번에 항소심도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뭐 상고에서 저희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아마 돈을 정말 받아낼 생각도 있었겠지만 괴롭히고 겁주고 보복하고 그다음에 비판하는 사람들 입을 막는 JTBC 그리고 저희들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곳곳에 그런 민형사 소송을 일삼는 그런 지적과 의혹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기에 더해서 또 국회의원 이제 나올 때 그때 재산 신고한 부분들이 또 잘못됐잖아요. 재산 신고가 10억 넘게 아니 그거는 10억 안팎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국회에서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사를 해봐라. 당연히 너무 이상하잖아요. 10억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그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이 보이기도 하고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거니까 국회에도 저희가 진정을 내고 고발도 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해가지고 조치를 해라는 거였는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면 시민사회 비판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 된 겁니다. 근거가 없으면 근거 없다라고 오해를 풀어주면 되고 근데 저희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1, 2심 다. 안진걸과 권보람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있다. 실제 원고 이주환 의원 민사소송을 냈으니까 그 사람 원고잖아요. 원고에 관련된 의혹은 모두 근거가 있고 언론 보도도 있었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주환 의원이 2억 원이 사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소송을 해서 지금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죠. 완전 위축시켜서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낸 것이고요. 자, 여기 댓글 좀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우님께서 와와와와와 우리 안진걸 소장님 좋다고 아주 그냥 막 와와와와 이렇게 하고 안진걸 소장님 약간 피곤해 보인다고 이렇게 또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아침에 스픽스 방송을 나가고 그다음에 맨 아침에는 8시 반에는 변희 대표 같이 서울의 소리 안 변해. 그다음에 12시에는 스픽스 인터뷰. 그리고 점심에 회의하고 그리고 잠깐 잠이 들어서 머리가 붕 뜬 거예요. 아니 오늘 또 스픽스 저녁 때 또 나가신다고요? 저녁 또 나가는데 근데 그 머리가 뜬 채로 지금 온 거예요. 아니야 멋있어. 멋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까치? 예. 옛날에 공포의 외인구단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요. 거기 주인공이 설까치잖아. 설까치. 설까치 이 헤어스타일인데요 이게. 까치야. 까치는 뭐 이렇게 붕 떠 있죠 막 이렇게. 까치야 엄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무튼간. 피곤해도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출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자다 왔어요. 피곤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머리가 떴더라고요. 멋있어요. 멋있어. 그걸 진정을 못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안진걸 TV로 많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 일단은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에 들어오셨고 5분 이상 머물다
계속 봐주시면 좋고 5분이라도 더 이상 머물다. 김주혁 TV도 좀 들어가서 자, 봐달라고. 김주혁 TV도 한번 들어가서 네. 제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니 그건 지금 바로 안 살펴보셔도 되고요. 아니, 김주혁 자, TV 소중합니다. 자, 우리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 소장님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많은 투쟁도 하시고 양평군의 이제 군 의원님들 함께 하시고 또 여주 양평 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 최재관 위원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또 여현정 의원이 또 제명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 지금 100일간 굉장히 대단한 투쟁도 있었고 뭐 계속 문화제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좀 숨어 있는 이야기들 또 가슴 아픈 이야기들 이런 거 좀 하나하나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100일간의 여러 이슈들 중에 있었는데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일 가슴 아픈 이슈가 무엇보다도 어쨌든 여현정 군 의원님 이분이 왜 제명당했냐? 바로 이 피켓에 나와 있는 이 행동 때문에 제명당한 겁니다. 세상에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고 그걸로 국민의힘이 무조건 제명 못하죠. 뭐 공무원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도 몰라요. 올해 들어와서 바뀌었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뭐 도공에서 찾아와서 뭐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는데 그렇죠. 저 다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걸 빌미로 삼아요. 근데 그건 의원실에서 업무 회의를 합법적으로 녹음한 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동의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설령 알면 공무원들이 녹음하실 건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라고 항의를 할 수 있는다 하더라도 민영세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중요한 진술이잖아요. 양평군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도 몰랐어요. 올해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갑자기 내려왔어요. 도시계획 팀장의 발언이었었죠. 강상면하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게 될지 몰라요. 뭐 이런 얼마나 중요한 진술입니까? 그것은 결국 양평군이 요청해서 국토부가 바꿨다는 그 원희룡과 국토부와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반박되는 순간인데,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이거겠죠. 이분이 윤석열 당신이 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답하십시오. 고속도로 종점 왜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양평에서도 양평군의에서도 언론에서도 뭐 뉴스공장에 나오고 스픽스도 나오고 만진걸 TV도 나오고 경기도 유튜브도 우리 여기서도 나오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아주 야무지잖아요. 예. 어쨌든 이 난세에는 정말 민중의 투사들이 탄생이 됐거든. 우리 김juk 교수님도 그렇고 최재관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현정 군 의원님이 이렇게 윤석열에게 직접적으로 거기 윤석열 김건희 차용순의 땅이 무려 35필지가 있는데 새롭게도 계속 나타나고 뭐 있는데요. 남양주 쪽에도 뭐 남양주 있다고 쪽에. 나오고 이제 저희는 계속 제가 팩트 체크하고 이제 방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까시겠어요. 군의회 차원에서 이 사람 제명 못합니다. 인원은 많으니까 7명인데 5명이 국민의힘당이고 2명 민주당이니까 밀어붙이긴 했죠. 이건 최소한 국민의힘 중앙당이나 용산 집무실에서 쟤 없애버려. 뭐 최소한 이런 지침이나 지시를 내렸으니까 세상에 동료 의원을 국정농단 사건 의혹 제기했다고 잘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지금 전 의원이 돼버렸어요. 전 의원이 됐죠. 정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분 얼굴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부당하고 비겁한 의원 제명 즉각 처리. 제가 이 질문이 있는 거 알았지만 없어도 갖고 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 경기도당의 가장 지금 훌륭한 일꾼으로 이분이 전국적인 지금 스타가 되고 그럼요. 그 또 촛불에서도 촛불 행동에서도 촛불 집회에서도 발언 참 잘하시고 율동도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 제가 그 불나비 예, 그 동료들하고 같이 하는 춤 그때 4.3 뭐였더라? 40대 때. 양평 43.5. 그러니까 43.5. 양평 세월호 추모 모임 43.5인데 양평의 어머님들이 예. 당시 세월호 너무 가슴 아팠고 모였는데 그때 모인 어머니들이 평균 나이가 평균 그때 나이가 내가 43.5 현장에서 세. 직접 들었거든요. 예, 오셨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불나비 율동도 하시던데 이번에 이제 양평군 그 군청 앞에서 이 고속독종농단 진상규명 그리고 원안대로 원안의 일부 보완해서 주민들 민원을 좀 수용해서 즉각 착공하라 농성장이 100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100일 행사 때도 와 정말 이분 잘하시더라고요. 수백 명이 모였어요. 100일 행사에.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안진걸 TV나 임세현 TV 같은 유튜브들이나
연대 단체들 또 한 뭐 2, 30명 왔는데 국민들이 수백 명 모인 게 그게 사실은 양평 국민들의 투쟁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예. 제일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 여현정 군 의원님이 부당하고 비겁하게 제명됐습니다. 사실 이걸 국민들이 알면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깜짝 놀래요. 아니 있을 수 없는 고속도로 일이죠. 게이트는 자기들이 봐도 조금 이상한데 설령 그냥 과도한 비판했다 하더라도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예를 들면 쥐도 아니고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린 건 심지어 생업이잖아요. 뭐 큰 연봉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에 비해서 지방의원도 그걸로 생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주부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 생명이나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모두 끊어버린 거죠. 그 지금 혹시 이렇게 그 양평군 의회가 제명 처분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네, 그래서 얘기하셨던 가처분, 예. 그러니까 의원직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도 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현정 군 의원님 응원 많이 여현정 TV 만들었는데 벌써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TV가 김준혁 TV, 예. 여현정 TV, 임세은 TV, 안진걸 TV는 TV. 뭐 완전히 급부상했고 예. 안진걸 TV는 10만 명이 넘었 13만 지금 와. 지금 13만 돌파하고 20만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 정말 긍정적인 게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영장 기각되는 것 그다음에 후쿠시마 핵포스 이런 투쟁 국면 그다음에 우리가 반격하는 국면들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는 국면들이 시민들의 힘을 내게 만드나 봐요. 대선 후에 그다음 민주당의 질밀련 상황에서 막 유튜브도 떠났거든요. TV도 보기 싫지만 이제 진보개혁 유튜브도 보기 싫다. 민주당도 꼴보기 싫다 했던 분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규모 진보개혁 유튜브들 있잖아요. 또는 중소규모 구독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숫자가 엄청 늘어나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님 그 법원에서 기각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결정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님 구형장 기각되고 그러나 여현정 군 의원은 제명이 되고 제명이 이재명 대표님은 온 국민의 지도자로 뚝 나가고 있는데 여현정 군 의원은 제명이 돼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만큼 주목을 받게 됐다. 야, 근데 저는 제명돼서 이재명 됐다. 머지않아 약간 농담입니다, 여러분. 소송이 이제 저는 법원에서 이기면 100% 예, 이깁니다. 100% 100% 이긴다고 이거는 뭐 질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우리 여현정 군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실 우리 그 도당 관계 우리 당원분들이나 민주시민분들 여현정 의원님에 대해서 뜨거운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고요. 또 양평에서 진행하는 문화제 이게 또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현정 군 의원의 제명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때 우리 안 소장님이 이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하고 함께 이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원희룡 장관이 원래 그 집 오랫동안 선대부터 있었던 뭐 그런 땅이었다. 막 이제 이래갖고 우리 국민들 다 그런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원희룡의 엄청난 거짓말이 뭐였냐면 심지어 기자들 다 모아놓고 백지화 선언하고 막 생쇼를 하면서 아유 선산이고 조상묘인데 개발합니까? 네. 거의 막 삿대질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가짜 뉴스라고. 그럼 나가면서 느닷없이 백자선언을 나가면서 이재명 대표랑 안판 붙자 그래.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니고 강득구원하고 저희가 그렇죠. 전 날짜도 안 잊먹는데 5월 20일 날 서울의 소리 인터넷 신문에 처음 올리고 5월 말에 강득구원이랑 안진걸 TV에서 가볍게 방송 한번 하고 워밍업 차원에서 6월 날 오마이 TV에서 단독으로 나가고 6월 13일 경기도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숙성시켜서 강득권 6월 28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알려지고 김두관 의원이 6월 29일 날 처음으로 상임위 지령하면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님은 그걸 보고받고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적극해달라는 말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마치 뒤에서 이것을 사주한 것처럼 원인을 계속 이거 최초 발설 저 뭐 제안한 사람은 우리 안 소장님이잖아요. 예, 저희들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동근 전 양평 군수님이 양심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나선 거고 그리고 또 갑자기 오늘은 이해찬 이야기를 꺼내요. 이건 이재명과 이해찬의 작품이라면 아유 이재명 대표님은 보고받고 심각한 것 같네. 당에서 특위 만들어야겠다라고 그거 제안하시고 당대표 쌀 일 당연히 한 거고 이해찬 대표님 어디 강의 가가지고 이제 이걸 들으시고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고 한마디 했는데 이게 마치 이재명과 이해찬이 짜서 정치 공작을 한 것처럼 원희룡이 공작을 하다 딱 걸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원희룡이 막 백지화 선언하면서 선산이고 조정훈이었는데 이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운종 대표님하고 저희가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백운종 대표님 빗속에서 한번 가본 거예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백운종 대표가 70대이신데 그 빗속에 미끄러운데 그 실제 지금 강상면에 35빌지 중에 하나인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김건희 로드의 종점 안에 그 윤석열 김건희 땅이 12필지가 있거든요. 최소. 윤석열 김건희 부부 명의로 된 거. 나머지 이제 ESIN되는 다른 가족들 명의 빼고 12필지 있는 땅에 가보면 천배 선산과 조상묘로 일부 물려받은 건 맞아요.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아버님이 87년도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오래됐죠. 근데 가보면 선산과 조상묘라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막 흑염소가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칠면조가 막 울고 있고 칠면조까지. 예, 그다음에 뭐 창고를 지어놨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동네 주민 한 분이 제보를 해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선산과 조상묘는 진지가 옮겼다 뒤쪽으로. 그래서 백운종님 혼자 가본 거예요. 서울서울. 실제 200m쯤 산 속으로 가면 진짜로 우리가 말한 35빌지 말고 2,000평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따로 조성한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네 아버님 그 친척들 있잖아요. 형제들 납골 땅 그러니까 형식으로 공동 납골묘로 정말 기가 막힌 풍수지를 해놨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천공 또는 여러 무속인이 관제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요, 다 사실이죠. 지금 나중에는 이놈들이 그 인정하고 천공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도사가 또 있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뭐 얼굴 보면 그 사람 인생도 다 알아버리고 뭐 구군도 다 점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도사하고 무속인이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과학 R&D 예산 삭감한 게 천공이 과학 연구 그런 거 뭐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방송 진짜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 한 달 전에 수원 촛불에서 왜 과학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그걸 일찍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로 거기도 풍수적으로 보고 다 했구나. 거기도 무속 비리 풍수 세력들이 자 왕이 되려면 너가 왕비가 되고 네 남편이 왕이 되려면 뭔가 배산 임수에 기가 막힌 풍수지를 옮겨야 된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실제로 제가 갔잖아요. 2번. 기가 막히게 2,000평 따로 줬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축구장 5개 크기의 35필지하고 다른 땅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우리는 설마 거기는 정말 풍수지리로 묘를 써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개발한다라는 지적은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인정. 거기 좋아. 근데 원희룡이 말한 35필지 중에 특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재산 목록에 있는 그 12필지 땅은요. 정말 도로가에 바로 붙어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로드가 오면 거기서 뭐 너무나 가깝고 5분 거리도 안 되고 그리고 옆에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원희룡이 다 남양평 IC가 없는 것처럼 마치 JCT 정션이기 때문에 땅값 오른다는 거짓말을 했었고 근데 옆에 남양평 IC가 바로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된 남양평역에서가 지금 거기에 짓고 있고요. 그건 좀 더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선산조상묘다. 처음에 선산조상묘 맞지만 지금은 선산조상묘가 아니라 이미 개발이 가능한 대지, 뭐 도로, 창고 이걸로 다 바꿔놨습니다. 지목을요. 처음에는 산이었거든요. 그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그러고 등록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산을 대지로 다 바꿔놨습니다. 도로나 창고로. 언제든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뭐 수질 보존구역이 안 됐나? 양평은 수질 보존구역이 다 개발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요. 산비탈이니까 안 됐나? 가보시면 완만합니다. 산비탈도 아닙니다. 그리고 산비탈이어도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산 뒤에 두고 다 비탈 평평하게 갖고 아파트 짓고 특수한 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말하는 게 모든 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 땅값도 안 오른다. 다 거짓말. 이미 땅값 지금 이미 오르고 있고요. 한준호원 씨를 확인한 거면 이미 55배 오르고 최근에 뉴스타파랑 제가 확인한 거 감정평가 확인한 것은 감정평가사들하고 이미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 사이에 오른 게 제가 안진걸 소장님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160억 가까이 올랐어요. 125. 감정평가사님들이 실제 감정을 한 거예요. 주변의 최근 시세로 해보니까 이
현재 윤석열 김건희가 필지만 양평 땅 125. 근데 만약에 고속도로 연결되고 진짜 그 땅에 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5배에서 10배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혜고 비리죠. 이미 125로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그게 5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여러분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진짜 선산조상묘라는 걸 제가 가서 발견해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서울의 소리랑 안진걸 TV랑 임세은 TV랑 그게 쇼츠 올라갔어요. 정치수도라는 분이 만든 쇼츠 올라가 있는데 220만 명이 넘게 봤어요. 와. 그 단일 쇼츠에서만. 그리고 계속 인구 회자되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뭐 선산과 조상묘라고 우리가 막 찾아가요. 저기인데 진짜 선사는 거기는 진짜 조상묘 진짜 있으니까 200m 뒤에 2,000평. 그리고 지금 등기부등본에 확인된 윤석열 김건희 일가 땅은 다 이미 선산과 조상묘가 전혀 아닌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희룡은 김건희한테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그쪽에 여사님 땅이 많았고 대통령 땅이 많아서 지금 골치 아프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선산과 조상묘로 우기고 산비탈이니까 개발 안 된다 우기세요. 그리고 다 백지해버린다고 질러버리세요. 절도하다가 걸리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서리하다가 사과 하나 따먹다가도 걸리면 주인한테 마음씨 좋은 주인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상인들 사과 훔치다가 걸리면 다 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뺏기잖아요. 물론 이제 또 마음씨 좋은 상인이 먹으라고 하고 그랬지만 하물며 그 자그만 물건을 훔치다 걸려도 주인한테 돌려주는데 고속도로 훔치다 걸렸는데 처음에는 백지야. 백자. 너도 먹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걸 지적했죠. 절도다 걸려서 못 먹게 생겼으니까 주인한테도 안 주겠다는 심보냐. 이런 놀부가 어딨냐. 근데 그 다음에 최근 행태는 뭐냐면 아닙니다. 김건희 종점 강상면이 우수합니다. B씨와 교통량 조작해서 이제 절도하다 걸린 놈들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주인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양평구민이나 경기도민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빼서 강도로 돌변해서 아예 뺏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선산과 조상묘다, 산비탈이다, 수질보존구역이다. 모두 거짓말로 저희들의 활동과 민주당 국토위원님들 활동으로 싹 다 거짓말이 반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처음에는 아이고 뭐 저 선산 땅에 무슨 뭐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우리 안 소장님이 그냥 현장에 다녀오셨고 그날 저 임세훈 소장님 다녀오고 나서 저랑 방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교수님 뭐 갔다 와서 막 힘들어 죽겠어요. 뭐 거기 올라가는데 예. 막 이러고 이제 얘기를 자세히 다 있더라고요. 들었었는데 어쨌든 안 소장님의 현장 답사 이게 결정타를 준 거다. 원희룡 장관은 왜 일타 강사가 거기 가보지도 않았을까? 그 사람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 하냐면 산비탈인데 개발이 되냐? 수질보존구역인데 개발이 되냐? 선산과 조상면대 개발이 되냐? 뭐 도로 까고 뭐 땅값이 안 오르는 쓰레기 뭐 쓰레기한 표현은 안 했는데 마치 그런 뉘앙스. 네. 그 땅은 있는데 전혀 개발 안 되고 땅값 안 오는 데 있잖아요. 네, 이제 양서면 면사무소에서 주민 간담회 한다. 그리고 강상면 그 면사무소에 주민 간담회 한다 할 때 그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기본적으로 일타 강사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최근에 이소영 의원한테 일타 강사 왜 하셨어요? 이런 비아냥까지 듣게 그러니까 됐는데 이소영 의원님 그 쇼츠나 방송은 뭐 수백만 합치면 수천만이 봤는데 이게 몇 가지 인상적인 게 수질보존구역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법 안 보셨죠. 양평의 수질보존구역인데요. 공흥지구부터가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장관님 모르시죠. 그러니까 완전 온희룡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게 완전 당해버려. 내가 그게 수백만이 받더라고요. 그 이소영 의원이 왜 그걸 잘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본인이 김앤장에서 그거 담당했던 분이었어요. 환경이라든지. 요거. 그리고 또 이 이소영 의원이 제가 저 민변 환경위원회 활동하셨던 분이었는데 설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올라갔던 분이 이영기 변호사라고. 네, 이영기 변호사님. 환경위원장. 네, 민변에 아주 정말 저의 의형제. 변호사님. 자, 제가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최근에 나온 게 휴게소. 예. 아니 도대체 그때 휴게소 이야기를 안 소장님이 그때 몇 번을 우리 사석에서 하셨었거든요. 휴게소도 이제 그게 장용진 TV의 장용진 프리랜서 기자가
맨 처음 저한테 이제 고속도로 개통 이제 초기부터 그분도 계속 이걸 발굴 특종하는 분인데 장영진 기자가 여기 와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쵸, 그 이야기 예, 있죠. 방송하고 그 그때 일대번 예. 공터가 있는데 휴게소 이야기를 여기서 했었어요. 야 예. 그것도 이상하지 않냐? 예. 이걸 소장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예 기자님 맞아요. 한번 같이 파보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2번 제가 봤어요. 실제 이제 김건희 로드 이제 요거 한 번만 PD님 조금만 확대해 주실래요? 요것만 보면 사람들이 비리라는 거 바로 하고 2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예 화면은 충분합니다. 요것만 봐도 그때 이번에 용역사 직원들이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증인으로. 용역사 나왔죠. 직원이 실패해버렸잖아요. 부들부들 떨자구만 다. 양서면 6번 국도 두물머리 양서면을 찍고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이 안이 있는데 55% 노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7km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확 꺾어가지고 서울 경기 강원도 양평 군민들이 서울 경기 강원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더 우수하냐 그러니까 그 용역사 직원도 아무리 국토부에 지시를 받고 뭐 국토부한테 용역비 10억이나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단도리를 당했겠어요. 그럼. 헛소리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사람도 이게 우수하죠. 여러분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6번 국도를 찍고 그래서 6번 국도와 이 양서면 두물머리 일대에 대규모 정체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예타 보고서에도 서울 춘천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정체도 심하니까 그가 해결한다 했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정체가 심하다 이렇게 쑥 이쪽으로 내려와 주니까 차량이 2개로 분산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6번 국도 정체가 있는 사람들인데 6번 국도 막히면 이리 갈아타 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고 광주 하남 강동 소파 송파 서초 광진권은 이렇게 다니면 훨씬 가까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긴 거잖아요. 여기에 바로 남양파 IC가 있는 겁니다. 여기 김건희 땅 바로 옆에. 근데 이게 없다고 이제 거짓말 했던 거죠. 땅값 안 온다고. 근데 여기 딱 봤더니 대규모 공터가 있어요. 장영진 기자가 거기 휴게소인 것 같다. 근데 촉이 있었던가 장 기자가. 최은순 씨가 장모 최은순 씨가 예전에 미시령 휴게소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김건희랑 야 냄새 난다고 같이 파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당시 워낙 공방이 많았고 뭐 목숨 걸고 싸울 때니까 원희룡도 막 괴담 허위선동 날파리 세력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재명 나와라 그러고 말도 없이 갑자기 이해찬이 뭐 배우 조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막 반박하고 있었잖아요. 매일처럼. 그래서 휴게소 부지를 짓는 날 알았지만 못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소영 의원이 보니까 거기에 이미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 129억이나 되는 도로공사 예산을 들여서 85% 공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전국에 210개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다 도로공사 100%를 하거나 그다음에 민자도 있거든요. 민자가 100%를 했어요. 100% 하고 네. 20년 그렇죠. 이제 도로공사 가면 도로공사가 다 예산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영을 해도 되지만 노후화가 딸리면 위탁해서 5년에서 10년. 그러면 이제 민간업자가 자기가 버는 돈에 도로공사에 수수료를 이렇게 주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민자는 100%를 자기가 내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 30년까지 사업권을 받고 그 안에 자기들의 사업비 그러니까 방금 여기만 해도 270억 정도 공사하거든요. 지금 도로공사가 드린 게 230억이고 민자가 40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270억이면 본인들이 그걸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간 15년 아니 20년, 30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딱 40억 내고 15% 지분해. 그리고 무려 15년을 사업권을 받아낸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40억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게 상하행성 공통휴게소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로 중부 내륙도로 상하행선 이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서울 이제 양평고속도로 그려오면 엄청난 유동인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상하행선 다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억 냈지만 1년에 만약에 15년이니까 5억씩만 남겨먹어도 75억이잖아요. 그러면 40억 내고 20억을 버는 거예요. 15년 동안. 자, 이게 제가
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하는 그 회사의 고위직 선배가 있어요. 네, 도로공사 직원들도 이거 문제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 옆으로 하나 보통 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150억 정도가 예전엔 들어갔어요. 예. 150억 정도 들어가서 5년 겨우 위탁을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200억이 들어가서 20년을 받았는데 40억 갖고 양쪽으로 치면 400억짜리를 40억 내고 15년을 받은 거 이거 예.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그러니까 뭐 1년에 5억, 만약 1년에 10억이면 15년이면 150억. 그럼 40억 빼면 90억이 남기면 그러면 이게 이제 윤석열 테마주 회사잖아요. 윤석열 대학 동문인 건 팩트입니다. 근데 대학 동문은 서울대 동문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그것만으로는 비리란 설득력이 좀 떨어진 면인데 다만 테마주로 계속 이야기가 됐고 실제 주가가 폭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대학 동문이가 아니라 일종의 친분 관계가 있거나 특수 관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00원짜리가 6,500원까지 올라가는데 당연히 6배가 올라가는 주식이요. 이거 대단한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열었는데 6번인가 퇴짜를 맞은 곳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실력이나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곳인데 갑자기 도로공사가 85% 공사를 했는데 민자로 넘긴 건 이 케이스가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85대 15로 했는데 15년이나 특혜성 사건을 준 것도 처음이거든요. 이건 그렇다면 분명히 두 가지 비리가 동시에 진행된 거죠. 고속도로 종점을 55% 이렇게 휘게 만들고 양평군 관내에서는 100%가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고속도로예요.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여기 최은순 일가와 ESIND 가족회사 땅들은 엄청난 개발 이익이나 세착을 얻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로도 모자랐나 봐요. 근데 미시령 휴게소 사업을 했던 최은순 여사 입장에서는 휴게소도 하나 우리가 먹지. 근데 최은순과 김건희 명의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난리가 그렇죠. 나겠죠. 그러니까 그 테마주 휴게소 회사 거기랑 친분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한데요. 끌어들여서 자 만약에 15년 동안 50억이 남았다. 이자들이 다 먹겠습니까? 최소 반땅은 하겠죠. 저는 훨씬 더 많이 남는다. 네, 그러니까 훨씬 훨씬 더 많이 남죠.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가 보통 들어가는 휴게소는 일방향 휴게소잖아요. 여기는 쌍방 모두 들어가는. 네. 최근에는 그런 데가 일부 생기고 있잖아요. 쌍방 모두 쌍방향이 다 들어가고. 덕평 휴게소가 그걸로 대박을 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서울 양 애들이 지금 강행하고 있잖아요. 강상면으로 이게 연결되면 얼마나 유동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공흥지구에서 먼저 한번 100억 정도 매출이익을 남기고 아니 700억의 매출을 남기고 그중에 100억 정도 이득을 부당하게 얻고 개발 부담 17억 18억 내야 되는데 김성규랑 윤석열 뭐 최은순 어떻게 짜옹했다는 의혹 속에서 영혼을 만들고 그게 1차 중대비리. 그다음에 그걸 고발했는데 다 비호해주고 무혐의 처리한 게 2차 중대비리. 왜냐하면 옛날 닉슨도 잘못한 것을 숨기다가 잘못하고 숨기고 거짓말하다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 바이든 아들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로 방해한다는 것으로 지금 공화당 일가에서 탄핵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 방해는 무서운 일입니다. 수사 방해하고 기소 방해하는 건요. 이건 탄핵사유입니다. 근데 공직에서는 둘 다 발생하는 거죠. 하나는 지가 여주지청장 시절에 김성규 군수가 내가 윤석열 대통령 그 장모거 다 잘 허가해줬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해. 고마워해. 김의원 하면서 내가 장모 걸 다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게 육성이 남아있고 또 하나 육성 더 있습니다. 초선 의원 연찬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 시절에. 거기서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 여주지청 왔을 때 나랑 같이 술도 먹고 대구로 갈 때 나랑 이별주도 먹고 그것도 유튜브에 남아있어요. 제가 이번 다시 찾아냈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관계라는 거 그 속에서 공직 비리가 생기고 부당한 떼돈을 벌고 내야 될 세금 18억 개발 부담을 안 내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고발했더니 수사 책임자를 대통령 심식에 불러들여갖고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 일련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가담자인 김성교와 안철용 국장 이런 사람들이 다시 고속도로를 강상면으로 휘는데 관여를 하고 주도를 하고 그러니까 공흥지구 비리, 고속도로 비리,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비리 이것을 양평 3대 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평 3대 탄핵 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하나씩이 다 탄핵이 될 정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게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문제가 양평군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나 그러나 양평군도 반드시 개입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평군 반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치자면은 현재 양평군수하고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주도하거나 협조한 안철영 국장, 특히나 안철영 국장은 징계 중에 국장으로 승진했는데 네. 이건 사실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이것도 위반인데 아직도 징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가 됐는데 징계도 안 해, 해임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그 국감 때 나와갖고 하는 태도를 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횡설수설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뭔가 두려워해. 눈빛과 얼굴은 두려워해. 여러분 이번 국감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오늘은 완전히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 있고요. 네, 저는 다, 이번에 느꼈던 게 특히나 그 용역사들 있잖아요. 용역사 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네. 그때 그 당신들 위증하면은 감옥 간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아니 지금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느낌 같은 건 좀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언론이 가서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하죠. 아, 자기들이 알아서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거짓말 하는데 그래도 국정감사장이니까 위증하면 고발도 되니까 처벌도 되니까 바짝 긴장하고 얼굴이 그냥 흑빛이 돼요. 있고 눈빛이 불안한 게 영영. 원희룡부터가 변했잖아요. 원희룡부터가 완전히 저는 방어를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방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철영 국장 완전히 행수스럽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불안하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자신이 없을 때는 막 말을 빙빙 돌리다가 중언 보내야 되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이에요. 저는 안철영 국장이 본인이 반드시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요.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도 받겠죠. 야, 이 정권 끝장나는구나. 총선 때도 참패할 가능성이 높구나. 나중에 그럼 윤석열, 김건희 탈핵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대대적인 수사와 감사를 받을 텐데. 당연하죠. 그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공직구 사건으로도 수십 명, 그 다음에 고속도로 게이트로도 수십 명, 그 다음에 이 휴게소 게이트도 사실을 밝혀지면 이것도 수십 명. 이건 다 구속 엄벌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저는 이 건이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휘면서 윤석열 정권을 몰락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몰락의 사실 그 시작은 우리 안 수장님이 하게 된 건데 양평군에서 제보해 주신 주민들과 전 양평군수 정동 군수님과 그때 그 수행했던 정책 보좌관들이 본인들이 4년 동안 피눈물 나게 해서 겨우 통과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제보를 그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힘이 그다음에 동시에 주민들도 제보를 해주셨어요. 양서면으로 고속도로 뚫린 거 알고 그쪽으로 이사 갔던 분들. 서울하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분들 얼마나 황당했어요. 무슨 투기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진짜 서울 빨리빨리 양서면 쪽에 양서 옥천 그쪽이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 드물머리 6번 국도 타다 보면 옥천냉면 보이시죠? 옥천냉면 그게 좋아하죠. 옥천면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그 드물머리 있는 데가 양서면이에요. 양서면 옥천면 그쪽 주민들은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공인중개사가 권유해가지고 땅 사거나 집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그리고 그건 부당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거잖아요. 8년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힘이 제일 컸어요. 그분들이 이건 아니다. 5월달에 제보를 해주셨어요. 나 지금 갑자기 거기에 옥천면에서 옆으로 가면은 산하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네. 산하사가 옛날에 고려 말에 국민왕 때 국사했던 태고 보우 스님이 주석하다가 보우스님, 돌아가신 데인데 거기가 용문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자락인데. 용문산. 그래서 용문면. 네, 맞습니다. 거기가 그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뭔가 거기 그 자체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하여튼 자 좋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정권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예.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밀리면 자기네들 몰락한다. 몰락이죠. 완전 예. 몰락이죠. 우리가 지금 1대1 완전히 지금 대결 구도가 여기서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서 여론조사를 보면요.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를 한 80% 안팎이
비판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이 분노하는 게 주가 조작, 도로 조작 문제예요. 이건 70% 안팎으로 나와요. 근데 아마 최근에 도로 조작 문제는 여론조사 안 하는데 이번 국감 뉴스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의 여론이 이건 비리가 확실하다는 쪽 더 많이 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희룡이 방을 포기해버렸으니까 막 계속 실무진이 저기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자세한 건 모르고요. 아 시뮬레이션 담당자가 저기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 아파요. 이 위원장님 제 편도 들어주세요. 막 완전히 생쇼라고 헛소리 했잖아. 옛날에는 막 백지하고 소리 지르고 생쇼를 했다면 이번에는 피하고 그러니까 이성훈이 일타 강사가 왜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핀잔 당하는데도 저항도 안 하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네, 일부러 쇼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 제가 예. 보기에는 본인이 저번처럼 거짓말하고 목소리 높였다가 나중에 처벌받고 정치 생명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때 주범으로 몰려서 본인이 영원한 불명이 될까봐 아마 본인이 방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용산에 불려서 까일지도 몰라요. 너 왜 저번에는 방어 잘하더니 이번에 제대로 방어 못했어? 저는 조인트 맞는다에 한 표 예, 겁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재밌는 대목 몇 개 있는데 자 BC가 갑자기 김건희 로드가 더 높다고 하면서 0.83이라고 하고 양서면 원하는 원래 KD가 2년 동안에 0.8이었는데 그걸 0.7로 치더니 말도 0.1을 낮췄거든요. 그럼 근거를 내놔야잖아요. 자료가 없어요. 2, 3주 만에 갑자기 급등해서 BC가 0.1이 높다. 근데 1도 안 되는 비용대 편익이 100%도 안 되는 0.8이다. 김건희 로드안이. 근데 자료 내놔라. 교통량 분석한 근거 내놔라. 인구 어디까지 못 내놓고 가짜 자료에다가 다 걸리고. 그렇죠. 근데 그게 물어보니까 자료는 없고 전문가가 답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이미 본인이 방어 안 되니까 BC가 높다는 거짓말까지는 한 것 같아요. 용산 집무실이랑 협의해가지고 지시받고. 근데 더 이상 방어 내가 포기했다. 아니 이번에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결정적인 게 0.8로 이렇게 BC를 만들었잖아요. 김건희 로드안을. 근데 그러면 교통량이 양평 군민이 12만 명인데 교통량이 갑자기 양평군 쪽에 가서 전체 도로에 자 여러분 이 도로의 70%까지는 교통량이 동일하답니다. 온안하고 그렇죠. 변경안하고 30%에서 교통량이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면 양평군 관내거든요. 30%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인구가 12만 명인데 6천 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 자, 대.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송파 하남시잖아요. 여기에 누가 여기 고속도로를 이용하겠어요? 송파, 강남, 서초, 강남 3구가 이용을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강동, 광주도 해가지고 거기가 인구가 165만인데 그 165만 인구가 영향을 받는데 늘어나는 교통량은 4천 대로 돼 있어요. 165만이 4천 대인데 12만 명이 어떻게 6천 대가 늘어나냐? 그다음에 중간에 하남 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교산 신도시가 예. 생겨 3기 신 거기가 그 인구권이 25만으로 지금 추산이 돼요. KDI 보고서 하면 25만인데 일일 교통량은 1000대 유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늘어나는 거로.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12만 명인데 6천 대 늘어나면 완전히 거짓말이고. 아유, 거짓말 좀 그게 한 말도 안 달 되는 전에는 얘기지. 한 달 전에는 온안에 비해서 본인들 자료도 800대 늘어난다고 돼 있었거든요. 갑자기 2,000대 아니 6,000대 22% 늘어나요. 그럼 자료를 근데 주세요. 못 내놔요. 여러분 이거 자료는 없습니다. 조작하다 걸린 건데요. 음. 그래서 당신들 제대로 했어 그러니까 그럼요 용역한테 시켰고 그 용역 어떤 용역이죠? 예 저번에 종점을 옮긴 그 용역사를 그대로 시켰고 문제 있는 용역을 그대로 시킨 다음에 2, 3주 만에 BC를 조작했는데 그러면 그 당신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도로공사에서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토부가 온희룡이랑. 근데 도로공사 사장이 나와가지고 사장이 직접 나왔죠. 사장이 직접 나와서 아 저희는 관여 안 했습니다. 저희는 검증 안 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도 감옥 가죠. 예, 그 사람도 느낀 거예요. 이 함진규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감이 빨라요. 원주 국회의원이야. 예. 야,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회장도 하고 그분이 검사, 예. 검사 출신이고 예. 국회의원 출신이어가지고 예. 이 사람이 감이 빨라요. 그래서 재선인가 했잖아요. 옛날에 검사로서 날려가지고 책도 내고 막 그랬던 그러니까요. 분이었어요. 공안검사, 예. 정치검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고 만약에 도로공사도 이 BC값을 같이 검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BC값 조작의 공범이 돼서 이건 정말 국정농단이 되잖아요. 국기문란. 그러니까 함진규 사장이 아 저희는 회의는 했는데 주로 뭐
국토부가 이야기하니까 용사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입장이었다고 검증 안 했습니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비리란 게 다 밝혀집니다. 심지어 자료 삭제한 것도 이번에 용역사 직원이 중대한 내용을 자료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점 변경을 10일 만에 10일에서 14일 만에 처음으로 종점 변경안을 낸 거예요. 2002년 4월 달에. 그것만 자료를 딱 삭제해서 올린 거예요. 국토부가. 용역사 직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니까. 아니요. 국토부가 시켰어요. 이것까지 나왔어요. 10일 만에 인수위 시절 10일 만에 종점 변경이 논의가 되고 그게 과업 수행 계획서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만 딱 누락해서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용역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가 했어? 아닙니다. 국토부 간부가 시켰습니다. 누구야? 기억은 안 납니다. 이게 7월 20일 때쯤이거든요. 온희룡이 자료 공개한 게 7월 23일입니다. 지금 2달 반도 안 됐잖아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처벌받고 다 같이 망할까봐. 근데 이제 차마 국토부 가면 그랬을 거예요. 나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면이 받치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억은 나지 않는다. 기억은 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이제 소장님 우리가 시작한 지 지금 금방 한 것 같아. 벌써 54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5분 한 것 같은데. 우리 6분밖에 안 남았어.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 국감이 이제 끝나면은 이건 반드시 국정조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월 말에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그 뒤에 바로 이제 민주당이 국정조사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제 판단으로는 이제 11월 말쯤에 이제 본격 국정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국정조사가 이제 커져 나갔을 때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국감보다 더 쏟아져 나올 거다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건 이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정감사 이번에 말 발표해서 국정조사하고 특검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말 맞추고 증거인멸하고 그랬으니까 바로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민당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 좋습니다. 국정조사 특검을 동시에 해도 돼요.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자고 밀어붙이고 근데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이 고속도로 국정농단은 고속도로는 구속도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고속도로는 탄핵도로다.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이번 거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둘 중 하나든 둘 다 하자고 했는데 막는다. 그러면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게 국민의힘이 맨날 대장동 특검 대장 특검 하자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 비판하니까 그 본인들이 거부하는 자가 특검이다는 희한한 말을 했잖아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번에 딱 그 사람들이 걸린 거죠. 김건희 특검도 안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좋다. 진짜 대장동 특검 하자니까 그 50억 클럽 특검은 또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그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그 특검은 이제 시작될 거고요. 근데 그 두 특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 탄핵 사안은 이거거든요. 이건 정권 바뀐 이후에 나머지는 정권 전에 한 그렇죠. 범죄가 네. 많잖아요. 근데 공직원에도 정권 전에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정권 되자마자 저지른 비리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검을 동시에 밀어붙이자. 임종석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안 돼. 둘 다 안 되면 둘 중 하나라도 하면 돼요. 국정조사든 특검이다. 그리고 내일 민주당 국토위원님들이 기자회견 한답니다. 국회에서 이제 지난번 국감 통해서 많이 밝혀냈잖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 예. 아예 국토부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은 아니지만 뭐라고 하냐면 이건 100% 게임이 끝났다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상정 의원도 열심히 했거든요. 이건 게임 끝났다. 국토부가 방어를 못합니다. 자료도 못 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양서면안이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장내 도로 연결망, 국가 도로 연결망이나 다 고려했을 때 환경성까지 양서면안이 우수하다는 게 이미 판명이 났다는 거예요. 다. 더 이상 논의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온희룡이 지금까지 국토부랑 우기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럴수록 거대한 범죄와 탄핵이 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하고 특검으로 몰아붙이자. 내일 홍익표 원내대표랑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공동 기자회견 한다는데 이 도로 조작 사건으로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목요일날 강득권은 국토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위위원장이잖아요. 강득권님하고 여주 양평 최정한 의원님 이분도 이제 의원이 아니니까 원외에 계시니까 목요일날 이어서 기자회견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민주당 국토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것들의 성과를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100% 비리라고 이제 그 비리가 확실하다는 식으로 선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어서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명을 받은 원희룡과 국토부가 이거 PC를 조작하고 PC를 조작하기 위해서 교통량이 계속 뻥튀기였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목요일날 기자회견 통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 특히나 그 김건희 로드라고 불리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 변경안이 저는 이 윤석열 정부를 바로 몰락시키는데 바로 또 탄핵을 하게 만드는데 가장 결정타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밝히고 또 계속해서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고 또 민주주의의 보루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당 관계자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육 교수님 오늘이 진행이 마지막이신가요?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 뭐 아쉽네요. 우리 교수님께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 유튜브를 엄청 사랑하셔서 정말 바쁜 와중에 큰 애정을 쏟은 걸 아는데 좀 이따 작별 인사를 하셔야겠네요. 뭐 아주 간단하게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만 맞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여현정 군의원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주부에서 지역 양평 경실련 활동을 했더라고요. 양평이 너무 국민의힘이나 보수 그 토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걸 감시하려고 그러다가 군의원까지 됐는데 생각지도 않는 고속도로 노말하니까 따졌다가 왜 바뀌었습니까? 대통령님 답하십시오. 거기 땅이 누가 알면 원희룡 땅인 줄 알겠어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이 12필지가 대통령 재산 목록에 정확히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뭐 최은순 그다음에 김건희 이남이녀잖아요. 그 식구들이 그거 다 하면 회사 땅까지 해서 무려 35필지 지금 현재 양평에만. 인근의 남양주도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국대에서 미시령에서 휴게소 사업도 하고 부동산에 유독 도촌동에서 부동산 투기할 때 잔고 조작까지 했잖아요. 그 투기를 하려고 350억을 잔고 조작한 사람이거든요. 350억. 네 건의 잔고를. 그때 잔고 조작에 가담한 사람도 김건희 씨입니다. 왜? 김건희 특수관계인 코바나 콘텐츠 감사가 잔고 조작을 해줍니다. 영화 기생충의 그 아들처럼 최우식 배우처럼 김건희가 데리고 왔어요. 그다음에 잔고 조작 공범한테 로비에라고 1,500만 원을 보내준 게 김건희 통장에서 왔습니다. 근데 김건희는 수사당 기소 안 했거든요. 주가 조작도 지금도 기소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요건 정말 집권하자 벌어진 일로 딱 걸린 거잖아요. 여러분, 요건 정말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 포함하여 민주당 모든 의원, 정치인, 심지어 당원들 지지자들까지 이걸 우리가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도 신을 못 받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명백한 후쿠시마 핵폐수 불법 방류 문제하고 이렇게 명백한 특혜와 비리 권력형 국정농단을 해결 못한다? 그러면 누가 민주당한테 신뢰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짜증이 나고 투표 안 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선 전에라도 이 이슈는 탄핵이 될 정도로 무거운 이슈입니다. 여러분. 제1야당이 탄핵을 설령 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이 될 수는 중대한 실화라는 생각하고 투쟁이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총선 때까지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정상. 그러면 총선 때 이 이슈가 아마 범국민적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민주당이 그걸 잘 싸우고 잘 지적하고 최근에 고물가나 민생고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면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탄핵이든 퇴진이든 이때까지 국정조사나 특검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거부해가지고 윤석열도 거부권 행사해서 그럼 그때 제대로 지금 최대한 감시 견제하고 자료 쌓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는 경기도당 유튜브를 그리고 틈이 나면 집회를 나오시고 10월 29일 날 마침 소원에서 진보중도 보수연대 대규모 집회도 있습니다. 김준욱 교수와 제가 준비했는데요. 6시에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용빈 의원도 오십니다. 아, 그래요? 현역 의원, 이용빈 의원, 김용민 의원도 제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9일 6시 손역 광장으로 정말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고속도로 국정농단, 정치검찰 정권 정말 이 만행 지금도 이 순간에도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이 정권은요. 정치검찰. 진짜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그동안 경기도 유튜브 진행하시는 김용 교수 수고하셨고요. 저희도 더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 소장님이 또 직접 말하면 쑥스러우시니까. 예. 제가 6월 13일 날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첫 우리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시사혁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4개월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을 더 공고히 하고 또 민주주의의 발전과 또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좀 새로운 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강물이 더 흘러나가서 바다로 가서 더 많은 물과 함께 하듯이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과 좀 이별을 하고 다시 뒤에 만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첫 시작했던 우리 안진걸 소장님 모시고 그래서 마지막 방송을 같이 하게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문 방송인 출신 우리 경기도당 상근 대변인 하고 있는 황현실 대변인께서 방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손님으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원희룡 잡는 저승사자 이소영 의원님 모시고 예, 기대됩니다. 이 그간 국정조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도당 우리 가족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사혁명 굉장히 저도 좀 아쉽습니다. 또 아까 우리 타는 목마른님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 상태도 별로 좋기는 않지만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다고. 예,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 오늘 어제 처음 나왔고 오늘 이제 또 나와서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방송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 다음에도 한번 몇 달 뒤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기를. 아니 황현실 대변인님이 진행하는 걸 제가 자체 좋아야죠. 우리 그러면 경기도 유튜브 10,000명 빨리 구독자 돌파해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안진걸 TV로 보신 분들 좀 이따가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경기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시사혁명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하기를 바라고 안진걸 소장님 또 저도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윤석열 정부 하루빨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변경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을 바로 원래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경기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민주시민 여러분들 함께 투쟁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원안을 가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